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제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승건 카마스터입니다. 예, 그 ICC 차량 비교 시 EV 차량의 장점은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일단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첫 번째가 일단 유지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비의 경우에는 이제 내연기관 대비해서 저희가 3분의 1 수준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세 연간 이제 13만 원으로 경차와 같은 조건으로 저희가 자동차세를 이제 내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50%였지만 지금 올해 들어서는 이제 40%로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감면에 대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유지비적으로는 확실히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혜택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인 이제 소모품에 대한 정비 비용이 없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엔진오일 교환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엔진오일 교환 비용이 세이브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도 기존 내연기관 대비해서는 조금 더 늘어난 6만 킬로까지도 타실 수 있는 걸로 일단은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일단 내연기관 대비해서 차량 가격은 좀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월 유지비로 비교를 했을 때는 동등하거나 오히려 좀 더 우수한 수준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이제 차량 금액이 높다 보니까 할부 금액 자체도 뭐 높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런 유지비적으로 일단은 확인을 했을 때는 그래도 월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할부금으로 이제 대체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비슷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숙성인데 뭐 따로 엔진이 없기 때문에 순수 전기만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엔진 소음이나 뭐 진동 이런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출력인데 전기 모터의 특성상에 출발할 때 가속 토크가 높으니까 출력에 조금 내연기관에서 조금 이제 목마름이 있으신 고객님들한테는 이제 그런 부분을 충족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기 사용에 대한 부분인데 내 외부에 VTX 커넥터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실내에서도 220V를 사용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도 220V를 사용을 하시면서 요즘에 뭐 캠핑이나 차박 이런 쪽에 많이 고객님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다음에 이제 EV 차량 판매하실 때 이제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량 가격 자체가 좀 비싸지만 나라에서 주는 이제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마다 보조금이 이제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주는 지역에 혹시나 가족이나 뭐 친지들이 살고 있다면 그쪽으로 이제 저희가 구매를 이제 유도를 해서 이제 같이 보조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일단은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회사에서 하는 저희가 EV 페스타나 그 다음에 감가차나 뭐 한정 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인되는 차를 위주로 이제 고객님들한테 안내를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내연기관 대비해서 실제로 월 유지비가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가격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화재하고 급발진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화재의 경우에는 이제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내연기관이 좀 더 많은 편이고요. 이제 근데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언론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화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부각해서 이제 보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발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실제적으로 차량의 이상보다는 운전자의 부주의가 많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하는 이제 화재 안심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10년 이내에 혹시나 화재로 인해서 전손이 될 경우에는 기아차에서 비용을 전액 보상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회사에서 운영하는 관리 시스템인데 이걸 통해서 사전에 화재가 발생이 될 것 같은 징후가 보일 때는 미리 차주에게 알려서 화재를 이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족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고객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실제로 거주지 내에 충전 시설을 확인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뭐 주민센터나 마트 이런 쪽에 확인을 했을 때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고객님들한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거리 운행을 할 때는 고속도로, 그래서 휴게소 내에 충전 시설이 요즘에는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충전을 충분히 가능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기아에서 운영하는 이피트라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고속 충전도 가능하시기에 이제 20분만 충전을 해도 저희가 80%까지 이제 채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가정용 충전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뭐 불편함 없이 가정에서 매일 충전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가능하실 거고, 뭐 충전 설치나 업체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알아봐서 고객님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단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해드릴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행 거리가 좀 짧지 않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고객님이 연간 운행 거리나 아니면 하루에 운행하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일단은 확인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500km다 그러면 실제 매일 500km 타시는 분은 잘 없기 때문에 충전을 매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월에 아니면 주에 한 2회 정도 충전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거리 운행을 할 때는 고속도로 충전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회생제동이나 뭐 아니면 정속 주행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매뉴얼상에 나오는 수치보다는 10%에서 20% 가까이 추가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EV 차량 판매할 때 그 카마스터님의 그 노하우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 노하우라고 하기는 이제 뭐 그렇지만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23년도, 뭐 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납기가 전기차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장납기로 인해서 고객님들께서 구매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뭐 정책 재고나 아니면 한정 재고, 뭐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재고를 매일매일 확인을 해서 실제로 고객님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색상이나 옵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한다면 빠른 출고를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EV6 페리 모델 출시가 되어서 기존 모델 이제 전 모델이죠. 전 모델이 이제 할인일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기존의 가망 고객님들한테 이제 안내를 해서 이제 출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EV3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지만 이제 출시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가망 고객한테 미리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운영한 프리뷰 이벤트나 그 다음에 뭐 얼리 이벤트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객님들 홍보를 해서 이제 미리 사전에 이제 차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는 부분이 이제 안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EV3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소형 전기차다 보니까 이제 세컨카로 또 필요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또 이런 세컨카로서 차 사이즈나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많이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V 페스타나 뭐 그 다음에 회사에서 아까 운영한 재고 할인 이런 부분을 뭐 고객님들도 대략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할인이 얼마가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차는 뭐 어떤 사양의 옵션이 이만큼이 할인이 되고 또 어떤 차는 이렇게 했을 때 이만큼 할인이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을 엑셀로 정리를 해서 고객님께서 직접적으로 할인 금액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사양이나 옵션을 확인하도록 이제 제시를 해서 고객님께서 그 안에서 이제 골라서 내가 원하는 사양의 옵션을 선택을 하고 할인도 이제 골라가지고 이제 구매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제 자차,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기차를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실제 제가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고객님들한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제성이 좋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에 대한 장점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제 경험 기반으로 설명을 했을 때 고객님들께서 이제 그 부분을 전기차에 대한 장점으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더 좋았다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전기차를 출고하신 고객님들한테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만족도나 그런 부분을 물어봤을 때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주변에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홍보를 좀 더 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인 소개나 추천으로 해서 또 구매를 많이 유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가족분 거주지를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또 유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대전에 살지만 뭐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뭐 충남, 충북에 사신다든지 아니면 뭐 경북, 경남 이쪽에 사신다면 뭐 가족분들하고 협의해서 그쪽하고 이쪽하고의 보조금 차이가 뭐 많게는 뭐 2, 300에서 적게는 2, 300에서 많게는 뭐 3, 400 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명의를 실제로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출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전 비용에 대한 부분도 제 경험 기반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뭐 실질적으로 충전할 때 뭐 한 번 충전하면 2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요즘에 신용카드 회사들도 전기차 전용 카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또 활용을 한다면 실제로 충전 비용 자체는 이제 한 달에 내가 쓰는 비용에서 좀 더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내방 고객이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대리점에 방문하시는 고객 그분들한테는 전기차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한번 타보시라 시승을 많이 권유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타보시라고 하면 저희가 동승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연기관 대비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좋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제 경제성으로 낮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타보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시승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시승차는 뭐 드라이빙 센터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점 시승차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뭐 시승차를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만약에 뭐 거점에도 오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빙 센터에도 오기가 힘들다 그런 고객님들한테는 제 차로 뭐 잠깐이지만 이렇게 해서 타볼 수 있도록 또 권유를 드렸습니다. 예, 그 이제 올해 출시 예정인 EV4하고 EV5 PBV 출시가 되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방안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올해도 이제 전기차가 저희가 3종 정도가 일단은 나올 예정으로 이제는 계획이 잡혀 있고 EV4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저희가 뭐 준준형 세단이었던 지금 K3가 단종이 됐습니다. 이제 K3가 단종이 됨으로써 그 급에 있어서 차를 찾으시는 분들이 이제 실제로 저희 쪽에서는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차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고객님들한테 1차적으로 이제 타겟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K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형이지만 이제 EV4에 대비해서는 이제 내연 뭐 실내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K5 가망 고객에 있어서도 EV4로 전환해서 이제 출고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자체가 저희가 세단으로 이제 나온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회사에서는 스포츠 세단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즘에 이제 MZ 세대들은 좀 트렌드에 민감하기도 하고 차는 뭐 디자인 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MZ 세대 위주로 이제 영업을 한다면 EV4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많은 판매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EV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가족분들끼리 타기에는 전기차가 아무래도 아직은 조금 좁다.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도 조금 작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 살 수 있는 차는 EV9밖에 없었습니다. EV9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워낙 또 고가다 보니까 실제로 선뜻 사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그냥 내연기관인 뭐 스포티지, 소렌토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EV5가 나온다면 사이즈가 이제 비슷한 소렌토나 스포티지를 생각을 하셨던 부분 이제 분들한테 전기차의 장점을 어필을 해서 이제 EV5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한다면 충분히 이제 또 판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PV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고가 저희가 이제 화물로 전기차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불만이 주행거리가 짧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불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봉고나 뭐 타사인 포터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이 지금 거의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대체하기 위한 부분이 이제 PV5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경쟁사인 이제 현대의 ST1이라는 차가 있지만 제 뭐 주변에 이제 상담을 해보면 디자인에 있어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은 차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PV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도 이제 잘 나왔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본고에서 이제 짧은 키로수를 또 충분히 300km, 350km 이상 갈 수 있는 차로 나왔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그 다음에 뭐 개인으로 이제 운영하는 매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필을 한다면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EV 차량 상담하실 때 뭐 팁 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일단 뭐 팁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지만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전기차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냥 가격표만 보고 너무 비싸다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아예 접근조차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고객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나라에서 이제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주는 정책 그런 부분에 이제 어필을 한다면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내연기관하고 비슷한 수준임을 일단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EV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편이기 때문에 정상가로 사면 이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처럼 아니면 할인을 회사에서 많이 해주게 되면 이제 또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그런 할인 정책에 따라서 판매량의 변동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재작년이죠. 이제 12월에 이제 EV9이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가격을 이제 할인을 하면서 이제 판매량이 많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뭐 타사인, 뭐 테슬라, 그 다음에 뭐 폭스바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할인이 굉장히 이제 고객님들한테는 이제 민감한 부분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EV 뭐 9 아니면 뭐 EV6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상담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테슬라에서 할인해 준다. 뭐 폭스바겐에서 할인해 준다. 이렇게 해서 뺏긴 고객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문의하시는 게 뭐 다른 회사들은 이만큼 할인을 해주는데 뭐 너희는 할인이 왜 없냐? 그런 부분 질문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나라에서는 이제 보조금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는 또 전기차를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저는 굉장히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존의 가격 정책이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가격을 다운을 시키거나 이러기에는 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재고에 대한 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이제 판매는 확실히 많아질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직원용 차량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6개월에 대한 이제 출시되고 6개월 안에는 구매를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할인을 안 받고 그냥 일단 구매를 했는 이유가 어차피 차가 출시가 되면 신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월수가 뭐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승부를 못 본다면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걸로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할인을 안 받고 샀는데 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묶어놨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전기차를 출시가 됐을 때 저희가 타보고 경험해서 상담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좀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가지고 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해본 결과 결국에는 제가 타본 게 판매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타고 있다고 얘기하면 고객님들께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집니다. 타고 있으시니까 잘 아시겠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타면서 올해 나는 충전비가 얼마나 들어가고요. 유지비는 얼마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뭐 연간 유지비는 이만큼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실제로 경험을 사례로 얘기했을 때 구매까지 연결이 되는 경우가 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도 뭐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몇몇 고객님들은 뭐 다른 지점 갔는 데는 전기차 얘기하니까 뭐 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영업사원들도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저는 이제 보는 게 직원들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전문적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객님들도 이제 신뢰도를 가지고 이 영업사원과 그 다음에 기아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는 단순 차만 판매하는 업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보조금 신청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마다 공문이나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지역마다의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서류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집어서 고객님한테 얘기를 해준다면 이제 조금 더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전기차를 영업사원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두 번째가 내가 타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전기차에 대한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플로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차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도 있고 고객님들한테 신뢰도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